전에도 불평등 관련돼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당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신 거에 대해서 입장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찰에서 말고요. 다음 기회를 갖겠습니다. 사건 접수 시점에 조국 대표님은 영어의 몸이셨습니다. 저희 당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님과 연관을 짓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날짜를 특정하시면서 8월 언제쯤에 대리인께 전달을 받았고 그 이후에 피해자랑 접촉을 하려고 했으나 그 부분 판단이 늦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만남이 늦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지. 피해자 대리인에게 만나겠다고 하는 SNS를 통해서 보냈다.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일단 만나겠다는 의향은 확실히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당이 성비위 사건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폭로와 함께 탈당을 선언하면서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특히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서는 침묵한다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앞서 보셨듯이 조 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SNS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도 사건 당시 비당원 신분이라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님, 네. 이 피해자 측에서는 사실상 조 원장이 피해자의 절규를 좀 외면했다는 비판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조국 전 대표가 8.15 그 광복 80주년 국민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과 복권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정치계로 들어온 것인데요. 한 3주 정도 지났습니다. 단 한 차례도 좋은 기사가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미정 대변인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가해자 중에 2명은 사실상 당내에서 징계는 이미 받았어요. 한 명은 제명이 되었고 한 명은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문제 제기하는 거는 그 과정에 있어서 당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2차 가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입니다. 본인들을 도와줬던 세종시당 위원장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명을 시켜버리고 다른 이유를 들어서 제명을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피해자에 대해서 다독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뭐 10명이 힘들어졌다, 시끄러워졌다 이런 형태로 안에서 계속적으로 눈치를 줬다는 것이죠. 근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감 중에 당원들의 편지를 통해서 이미 상황은 파악하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나왔을 때도 한 8월 22일 정도에 강미정 측 대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본인의 공식 일정이 끝나고 만나기로 했었다. 근데 그게 늦어진 것 같아서 죄송하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거든요. 예. 결국 조국 대표가 나왔을 때도 이제 그 교도소에서 나온 다음에도 이 사건이 완전히 후순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미정 대변인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가 나왔는데 바뀌는 것도 하나도 없고 당내에서의 싸늘한 시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한 것이거든요. 근데 기자회견 한 날에도 조국 그 혁신당에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라는 입장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일파만파 커지니까 그제서야 조국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려서 사과 메시지를 내고 그리고 그 다음날 김성민 대표 등이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비당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사안이 조국 혁신당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어제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이면서 성비위 사건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당의 공식 사과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어느 사건의 어느 피해자를 말하는 것인지 뭐 그게 막 이게 뒤섞여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뭐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네. 어쨌든 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네. 성희롱이라고 통상 포섭이 될 텐데. 네. 언어 폭력은 뭐 범죄는 아니고요. 그리고 관련 사건이 지금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규원 사무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품위유지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최 교수님, 네. 뭐 그래서 좀 뭐 문제가 없다, 일종의 두둔하는 발언으로도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성희롱이 어떻게 범죄가 아니죠?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품위유지 위반이라뇨.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성희롱은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처벌받는 범죄라고요. 법에 처벌받아요. 그걸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말로 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는데 저러면 안 돼요. 저러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던 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야죠. 그런 부분이 없이 문제가 되니까 자꾸 어떻게든지 피해서 넘어가 보려고 하고 저러면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조국혁신당의 저는 대처가 대단히 저는 실망스럽고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조국 전 대표 지금 원장이시죠. 조국 원장도 물론 구치소에 계실 때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특사로 나온 뒤에는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물론 지금 뭐 대표도 아니고 의원도 아니지만 누가 봐도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 전 대표께서 만든 정당으로 알고 있잖아요. 상징성도 있고 아직도 영향력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원장으로 일하시면서. 그러면 본인에 대해서 편지를 보낸 분도 만나보고 또 얘기도 듣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강미정 전 대변인이 나와서 저렇게 폭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상황을 만든 모든 과정에 연관된 모든 사람은 다 잘못한 거예요. 조국혁신당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 시선에서 관점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과해야 된다는 발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이규원 부총장이 발언에 대해서 당장 혁신당의 창당 멤버이자 피해자들을 대리했다고 알려진 강미숙 고문이 이런 비판을 남겼습니다. 저희 채널A와의 통화에서 아직도 사건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혁신당에서 조국 원장과 연관 짓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조국 책임론에 선을 긋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강미숙 고문은요. 좋든 싫든 조국당 아니냐, 비당원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건 형식 논리라고까지 직격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강미숙 조국혁신당 고문의 주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인데요. 지난 7월 중순에 조국 원장에게 장문의 옥중 서신을 보냈다는 거고요. 또 조국 원장이 사면 직후 만남을 요청했을 때도 9월 초에 위로할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조 원장은 계속 지역 행보를 소화하다 보니까 강 고문이 이를 보면서 일정이 먼저 아니냐, 사람은 후순위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비당원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소 직후에는 비당원 신분이었고 당시 현충원에 참배를 할 때 조국 지도부가 다 나와서 의전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조국 전 대표가 조국당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조국당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다가 선관위 제동을 걸어서 조국혁신당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이 조국혁신당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도부가 다 한 목소리로 조국 전 대표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둔하기 바쁘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 정도로 조국만 두둔하기 바쁜 정당에서 정작 조국 전 대표에게는 책임이 없다, 비당원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기모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이기원 사무부총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성희롱이 범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조국혁신당의 그런 지역의 연사로 참여를 해서 발언했던 최광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인식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강간당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강간이 아니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인식이 조국혁신당 기조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때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이고 지금도 조국 전 대표는 어제 SNS 글을 보시면은 본인이 뭘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이 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자화된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만 쏙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태도 자체가 지탄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지를 해야 합니다.